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을 주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혁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인회생하고 경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영상 잘 봤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 파산과 경매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신용대출이 있고요, 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막힌 채무자분들, 담보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 변제만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동산 팔아가지고 날리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과 같이 쉬울까요? 상담을 하다가 보면요,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 잡혀서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이 경매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경매 절차에서 담보 부동산이 매각되는 형태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 파산과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개인 파산 제도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는요, 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요, 모든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비면책 채권은 제외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해가지고 그의 재산으로는 총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이때 법률적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그 채무자의 전 재산을 관리, 환가 해가지고 모든 채권자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여기서 아까 비면책 채권 제외된다고 그랬죠. 세금이나 공과금을 이제 비면책 채권이라고 합니다. 비면책 채권이나 우선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안분배당을 하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법률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개인 파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과 관련된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개인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채무,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라는 이 서류를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가지고 보정명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파산관계인 비용 있거든요. 요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이제 40만 원을 하고요. 뭐 5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 있는데 요거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다릅니다. 파산관계인 비용이 납부가 되면요, 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 이제 파산관계인을 선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한 후에는 채무자는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도 더 이상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관리 처분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요, 파산 재단에 속합니다. 그리고 파산 재단에 속한 재산, 이거는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파산 관제인이 관리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 빚독촉, 채권 추심을 못하고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달라고 도축이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산 관제인은 이 파산 재단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채권자 집회를 거쳐가지고 파산 재단에 대한 환가를 통해 가지고 채권자에게 우선순위, 또 채권액에 따라서 이 배당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까지 끝나면 파산 절차는 모두 종결이 되고요, 청산까지 마무리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면책을 받고 개인 파산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은요,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나 채무자 어느
쪽이든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산 신청은 채무자뿐만이 아니고 채권자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 그 절차 진행을 하려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개인 파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파산관제인은요 파산 절차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경매가 뭔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해 가지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채권자에게 진 빚을 갚는 절차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경매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개인 파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불이행, 이거 돈 문제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진행되는 경매거든요. 채권자가 집행법원, 요거 이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걸 이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든지 아니면 여러분 길에 보면 공증인 사무실 많죠? 이 공증인 사무실에서 받은 공정증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요게 이제 강제 경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요걸 이제 대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통해서 못 받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의 금전 채권, 못 받은 돈을 다 받아내는 절차, 이게 강제 경매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집행권은, 즉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의 경매는 법원의 판결문, 요 집행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잖아요. 근저당권 설정한 요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경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요. 채무자 A씨라고 하는 분 8억 원에 매수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담보채권자, 보통 이제 은행이 되겠죠. 담보채권자인 은행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 후에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이제 진행되면서 더욱더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채무자 A씨는 결국 담보대출과 증가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뭐 그대로 진행이 되다가 경매 사건은 매각이 되고 배당 절차까지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채무자 A씨의 파산 사건,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요 부동산, 요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 절차도 종결이 됐습니다. 채무자 A씨는 개인 파산을 했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전혀 하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이 지금 날카로운 상태인 채무자 A씨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자신은 파산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세금을 내느냐. 아주 강하게 세무공무원에게 항의를 했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황당하죠. 유일한 재산으로 알고 있었던 집까지 지금 경매로 다 날린 상태인데 세금까지 내라니 소송까지 지금 불사할 정도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은요 집요합니다. 세무공무원은 그냥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입니다. 별채권의 행사.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그러면 여기서 별채권은 뭐냐? 별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담보권을 말하는데요. 담보 채무인 별채권은 임의 경매를 통해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냐?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파산 절차에 따른 처분인지 아니면 임의경매에 의한 처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요, 소득세법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과세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겁니다. 파산 절차에서 부동산의 처분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파산 관제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파산 선고 전에 파산 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근저당권자 신청에 의해서 임의 경매로 이렇게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파산 관제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는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두 번째 유형과 같은 경우에도 파산 관제인이 강제 경매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속행해가지고 재산이 처분된 경우, 이런 경우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이건 달라요. 임의 경매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 행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로 인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요,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므로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임의 경매는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을 통해서 강제집행 절차 속행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의 경매를 중단한 후에 피담보 채무 변제하고 빚을 모두 갚고 파산관제인이 임의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특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채를 전부 갚을 수가 있는 사람이 파산 신청을 왜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요,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차피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처지라면은 채권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관제인이 경매 신청을 하도록 부탁을 하는 방법, 이러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요, 사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만 주 업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생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회생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한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한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도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